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르고 있는 축구 대표팀이 오만에 이어서 요르단과도 비겼습니다. 홈에서 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본선행 조기 확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축구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SBS 스포츠부 이정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홈 경기인데 좀 기대해서 너무 빗나간 결과가 나왔어요.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체육 기자로서는 물론이고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면 네. 어린아이들이 사실 부모님 손을 잡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 어린이들이 우리 홈에서 치른 4경기에서 이기는 모습을 딱 한 번 보고 돌아갔다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아쉬운 너무 네. 큰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선수는 물론 지도자 그리고 축구협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 오만과 요르단전 이 두 경기 모두 이겼다면 월드컵 본선 조기 확정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3차 예선 아까 댓글에서도 네.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3차 예선에서 비교적 수월한 대진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해까지 4승 2무로 조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니까 이번 2연전에서 2연승을 했다면 다른 경기 볼 것 없이 우리가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네. 오만전을 비기면서 그게 일단 어려워졌고요. 결과적으로는 또 이라크가 약체 팔레스타인한테 덜미를 잡히면서 1승 1무만 거뒀어도 우리가 확정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됐으니까 기회를 스스로 날린 게 됐습니다. 네, 축구 팬들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경기라는 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지금처럼 비길 때도 있는데 이렇게 축구 팬들이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 입장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대표팀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시키고 사실 극복해 나가려면 탁월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네. 적어도 또 대진운이 또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우리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정당하게 혹은 공정하게 선임되지 않은 또 코칭 스태프 네. 그리고 협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요르단전을 무승부로 끝낸 뒤에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멀리서 온 친구들도 정말 시차 적응 못하면서 버스에서 진짜 어린 친구들 졸면서 훈련장 가는 모습 또 호텔에 돌아오면서 또 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는 정말 너무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면서 또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개선이 안 되는 것조차 좀 속상하기도 하고. 네, 손흥민 선수 주장답게 소속 선수들을 감싸는 모습은 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속한 B조 다른 팀들이 우리보다 전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톱시드를 받았죠. 그러니까 제일 잘한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3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란과 일본이 지금 일찌감치 모두 다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했다라는 점을 볼 때 비교적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하위 시드, 우리보다 밑에 시드 국가들 중에서 껄끄러운 호주, 사우디, 우즈베키스탄을 모두 피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손흥민 선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경기에서 우리가 단 1승 3무를 거뒀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안방에서 강했습니다. 네. 일단 상대 국가 입장에서 동아시아 지역, 아주 그것도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수들 대부분이 유럽파가 되면서 시차적인 유리함은 사실 우리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잔디 상황이 최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수들이 아쉬워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적어도 지금의 위치에서 좀 더 나은 경기력을 선보였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저 요르단전 열리기 전에 축구대표팀의 이재성 선수는 잔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 경기 하루를 앞두고 또 이렇게 잔디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핑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많은 부분들이 경기력에 많이 지장이 가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K리그에서 뛰어봤지만 지난 시간 그런 환경 때보다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어야 되는데 더 안 좋아졌다라는 사실이 사실 참 많이 안타깝고. 네, 자, 이정찬 기자. 그런데 잔디 문제는 상대편 선수들도 똑같이 그 같은 구장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 대표팀 선수가 우리 구장의 잔디 문제를 언급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밀하게 좀 더 들여다보자면 경기력적인 부분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자면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우리가 아시아 예선에서 상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수비에 중점을 두고 내려서서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긴 볼, 롱볼 위주로 역습을 하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상대들을 세밀하고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뚫어야 하고 우리가 공을 갖고 경기를 하는 시간이 우리가 수비를 하는 시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잔디 환경이 우리에게 비교적 더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다행히 축구 대표팀 조 1위는 유지하고 있고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다만 아쉬운 건 홈 경기에서 경기력이 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잔디 문제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차의 이점들이 사실 사라지면서 우리가 홈에서 단 1승만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좋지 않고요.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선수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협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축구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 지금 이 상황이 누구보다 답답할 것 같은데요. 요르단전 이후에 홍명보 감독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홈에서는 결과적으로 경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이 뭐라고는 정확하게는 뭐 파악하지는 못하겠습니다라지만은 뭔가 하여튼 선수들이 홈에서 경기할 때 좀 부담을 너무 많이 갖는 것 또 아니면은 좀 분위기 자체가 저희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뭐 정확하게 뭐 때문에 우리가 홈에서 이기지 못했다라고는 찾지는 못했지만은 뭐 컨디션적인 문제도 분명히 아마 있을 거고요. 뭐 그거를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뭐 그걸 알면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홍명보 감독의 저 이야기.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있는데 모르겠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이 화제가 됐죠. 뭔가 있는데 모르겠다라는 말은 그 지도자로서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 조금은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홍 감독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핑계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고 또 그 핑계가 사실 지금의 여론을 설득할 만큼 설득력을 갖췄냐라는 점에서 스스로 저는 좀 말을 아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 축구 팬들 홍명보 감독을 좀 많이 비난하더군요. 그렇죠. 홍명보 감독이 뭐 전술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지금 팀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큰 변화보다는 그러니까 조직력을 우선하고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좀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감독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요.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까 그 책임이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일부 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뭐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다소 앞서 나가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클린스만 감독 때처럼 리더십이 팀 내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점은 아직 발견하기 좀 어렵고 보다 냉철하고 좀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 면면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과연 여지껏 있었던 역대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 최강 아닙니까? 자, 이 선수들을 홍명보 감독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많죠. 그런 지적도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결과에서 감독은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3월 이번 소집 기간만 놓고 보면 우리 대표팀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장 손흥민 선수는 지금 소속팀의 부진과 맞물려서 네. 팀에서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또 다른 선수 이강인 선수는 지금 팀에서 출전 시간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척추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수비수와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 공격형 미드필더 이 자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사실 대표팀으로서는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런 상황에서 묘수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팀이 강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홍명보 감독, 독일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 차출과 관련한 발언이 또 논란을 일으켰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속팀에 대한 좀 아쉬움을 네. 이야기했죠. 지금 현실적으로 또 김민재 선수가 소속팀 훈련에 복귀한 모습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건, 정확하게 좀 발목이 안 좋았던 거는 지난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소속팀의 입장은,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소속한 소속팀의 입장은 이런 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4월부터는 우승 경쟁, 또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 경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빠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대표팀까지 갔다 오는 거는 좀 선수에게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대표팀 역시 근데 김민재 선수는 너무 중요한 선수여서 네. 사실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죠. 대표팀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보내주면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민행과 소통이 충분히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축구 대표팀 이끌고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갔던 벤투 감독이 아랍에미리트 감독에서 전격 경질됐다는 소식이 또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질된 시점이 또 네. 북한을 이겨서, 그러니까 뭐 아직 월드컵 예선이 진행 중이고 또 산술적으로는 여전히 직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놀라운다는 반응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감독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 게 북한전 이후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야겠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봐서 감독 역시 어떤 언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동은 감독 경질을 굉장히 잦게 또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벤투 감독이 우리 대표팀 사령탑 시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협회와 늘 관계가 좋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 분명하고 자기 철학이 분명하고 협회하고 타협을 하면서 팀을 운영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좀 깨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정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월에 있을 원정 경기에선 월드컵 본선행 확정 지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일무만 하면 되니까요. 네. 그거를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